자, 세 번째 주제, 이제 세 번째 정책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오. 예. 아, 이거 네. 이야기하니까 또 깜짝 놀랐는데, 부산의 지역 거점 대학에 예. 서울대학 수준으로 육성시키기 위해서 연간 1,000억을 투자하겠다. 천억. 예. 그 아까 전에 뭐 공영비, 버스비만 첫 번째 그 얘기했던 버스비 지원하는 거에 3분의 1이면 4분의 1이죠. 아, 3.3. 4분의 1. 예. 진짜 예. 그러니까, 예. 예산 1,000억 가능하다 보는 겁니다. 부산시가 가용할 수 있는 예산, 네. 뭐 좀 극단적 표현하면은 부산시장이 알아서 설 수 있는 것이 1조 5천억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정책적으로 자기 쓰겠죠. 정책 자기가 그렇죠. 원하는 예. 거의 1조 5천억이 넘어요. 부산이 작년에 3자 추경까지 해가지고 한 16조 얼마 되었거든요. 예, 원래는 13조 얼마인데 세 번 추경해가지고 16조인데 요번에 예산이 한 14조 조금 넘는데 벌써부터 뭐 서울 중앙에서 5조 9천억 추경하면은 또 지방교육은 내놔주거든. 뭐 그래 하게 되면 또 한 17조 안 되겠나 이래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용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이 1,000억은 충분하다.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왜 그러냐면 청년을 육성하는데 이 정도 하면 안 되느냐라는 부분들이죠. 우리 이제 분석을 먼저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왜 저는 28년 지방자치를 하면서 두 당이 정말 잘못했다. 왜 그러냐면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 내가 조금 더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현상적으로 대학을 보면은 저기 있잖아요. 서울대 학생이당 4,860만 원, 부산대 2,005만 원. 경쟁이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요즘 사회에서 투자 대비 효율이 나타나는 거지. 예? 같은 투자를 했을 때 이게 더 나았다 해야지 저렇게 뭐 40%밖에 안 주는데 되느냐는 거죠. 자, 경쟁력이 안 된다. 그러면은 뭐가 있느냐면은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 있어요. 지방대학 중에서는 부산대학이 제일 많이 받는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거기에 핵심 또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러니 지방이 소멸되는 거라. 지방대학이 다 죽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에? 그래. 이렇게 죽어가는 부산대학이 이 정도 수준이니까 다른 대학은 오죽하겠느냐는 거지. 에? 지방대학들이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교육부가 서울대학이 얼마 줬고 그 다음에 부산대학이 얼마 줬느냐 분석을 해봤거든요. 네네. 서울대학이 5,100억이 넘어요. 부산대학 얼마 정도 있을 것 같습니까? 뭐 그래도 한 3분의 1은 안 줬을까요? 4분의 1 정도 되는데 4분의 1. 1,400억이 모자랍니다. 1,300 몇십억이거든요. 게임이 안 되는 거죠. 학생 수는 그렇게 차이가 나나요? 그래서 내가 서울대학이 조금 많을 것 같다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또 그 통계를 보니 20명 차이 납니다. 20명 차이 나는데 부산대학이 20명이 많아. 예, 그래요. 참 이게 얼마나 무능. 국가에서 그러면 이렇게 일방적으로 교육부에서 이렇게 예산을 그래서 내가 그 기준이 뭐고 네. 우리 정책하는 친구들에게 물어봤다고요. 기준이 뭐냐? 뚜렷하지가 않습니다. 물론 기준은 자기들이 그러니까 내가 볼 적에는 자 서울대학이 인프라 구축이 잘 돼 있겠지. 그러니까 이런 사업도 오고 저런 사업도 오고 하면서 돈을 많이 가져간다는 거지. 그럼 부산은 왜 그렇게 못 만드느냐는 거야. 투자를 해야 된다. 또 누가 이야기하니까 아니 대학은 교육부 소관인데 부산시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부산시 세금으로. 참 바보 같다는 이야기죠. 예를 들어 부산대학이 경쟁력이 없으면 부산의 인재를 키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지역의 거점 대학에 부산대학에 1,000억을 줘야 된다는 거지. 그래 되면 어찌 됩니까? 그건 돈만 줍니까? 돈만 주고 너가 알아서 해라. 이러지 않을 거 아니냐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은 머리를 1,000억을 준다는데 총장이 달려와서 부산시장하고 머리를 맞대지 않겠냐는 거지. 1,000억을 주면 그럼 1,000억을 어떻게 쓸 거냐? 자, 우리 1,000억 줄 테니 가져와 봐라. 대학에 왜 이렇게 부산대학이 열악한가? 자료를 가져올 거 아니냐는 거지. 그러면은 같이 협의 속에서 거기 분석이 될 거고, 분석 속에서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 갈 거고, 그래 되면은 여기에 어떤 인프라 구축이 된 내용이 되면은 교육부에서 돈을 더 가져올 수 있을 거고, 이 1,000억의 효과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되면은 다른 대학들도 순차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이 내용이 있다는 거죠. 자, 여기 같이 이야기될 게 좀 있어요. 뭐냐면은 부산에 뭐 산학 협력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그렇죠. 산학 협동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건 10년도 넘고 뭐 20년 더 된 것 같아. 바로 오래전부터 했죠. 예. 근데 뭐가 달라졌냐 이거야. 그렇죠. 똑같은 얘기죠. 똑같은 이야기. 그냥 막 그냥 타이틀만 그대로 갖다 놓는 거지. 그렇죠.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부산의 산업을 잘 봐라. 부산의 산업이 어렵잖아요. 그죠? 그렇죠. 어려운데 제조업 중심이잖아. 그렇죠. 자, 동남권이 조선의 메카입니다. 그렇죠. 조선이 많죠. 부산에는 뭐 HJ, 한진이 HJ 박혔으니까 HJ 있고 그럼 조금 올라가면 예, 저 말하면 삼성, 대우, 현대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의 중에- 뭐 지금은 부산 생활권에 들어와 있죠. 근데 연구단지는 부산에 없습니다. 수도권에 있거든요.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동남권에 연구단지가 있어야지. 거의 조립공장으로 전라겠다. 전락이죠. 현대자동차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현대자동차 공장만 조립 공장만 부산에 그렇죠. 있고 그렇죠. 공장만 있잖아요. 연구소는 양재동이죠. 양재동 본사고, 아 본사입니까? 예, 남양연구소, 남양령. 남양연구소, 예, 남양에 있잖아요, 그죠? 그것도 수도권에 있다. 예, 다 수도권입니다, 수도권. 자, 그러니 이게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또 부산은 어떤 산업이 주로 있습니까? 제조업 중에서는 이게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 많잖아요. 기계 부품. 이런 많은데 이게 큰일 났다 아닙니까? 냉기관 안 만들면 그렇죠. 큰일 나잖아요. 이게 이 정의 시대에 이제 뒤처진 그렇죠. 산업이죠. 정의로운 산업 전환을 해야 되는데 이게 능력이 없는 게라 부산의 기업들이 주로 1차, 2차, 3차 하청업체들이 자기들은 협력업체를 하는데 협력 안 합니다. 어려우면 협력 안 하잖아. 어려우면 협력 안 하고. 법령은 대출되죠. 그죠? 예. 안 어려우면 어려우면, 안 어려울 때만, 제가 필요할 때만 그렇죠. 뽑아먹는 회사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수많은 부분은 예전 자동차 회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하청업체의 기술력과 내용이 없었다면 성장할 수 없었잖아요. 그런데 어려우면 이제 너가 알아서 살아라. 그래야 된다는 거죠. 자, 앞으로 어떤 산업을 해야 되느냐? 신성장, 그는 성장의 동력을 할 수 있는 신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런 사업을 하려면은 돈만 있으면 됩니까? 인력이 있어야 되죠.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재를 육성을 해야 되는데, 그럼 어디서 육성할 거냐는 거지. 인재 육성을 어디서 할 거냐는 거지. 어느 날 갑자기 서울에서 누가 탁 내려옵니까? 안 되거든. 지역의 거점 대학에서 육성을 해야 된다는 거지. 자, 이 경쟁력을 위해서도 지역의 대학이 필요하다는 거지. 지금은 이야기하잖아요. 도시 경쟁력. 국가 경쟁력도 중요하지만 도시 경쟁력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은 지역의 대학을 어떻게 육성을 해야 된다는 부분들이 나오는 겁니다. 자, 나왔으니까 한 가지 더 이야기하면 사립대학 이야기. 어렵잖아요. 시험시에 안 오는데. 더 어렵죠. 뭐냐면은 벚꽃 지는 순서대로 망하는 망할 것이다. 이 사립대학 이야기야. 이제 다 하는 이야기인데. 그렇죠. 그러면 이 사립대학을 망하게 둘 것인가라는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원 조정하면은 사립대학에서 다 잘립니다. 그죠? 그렇죠. 서울대학은 수도권 서울 쪽으로 수도권은 정원이 그대로 유지되고 얘는 계속 되거든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첫째는 제가 볼 적에는 이거 대학 등급 매기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평가 이거 없애야 됩니다. 자, 저래 놓고 평가를 내면은 당연하지 않느냐 이거지. 물론 재단이 정신을 좀 차리고 재단이 투자를 하고 이런 부분도 있어야 되겠지만은 근본적으로 학력 인구가 줄어드는데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사립대학이 어려우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있단 말이지. 그럼 어쩔 수 없다고 그럼 망하게 놔둘 건가 부산시가. 대학이 망하게 되면 굉장히 어려움이 부산은 안 어렵느냐. 부산의 대학이 속된 말로 망하는데 그렇죠.
부산 그 주변의 상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의 경제적 부분의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거든. 네? 그럼 사립대학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다 연계되어 있습니다. 산업전환 속에서 실질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걸 받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누가 할 거냐? 전문기관에서 해야지. 기관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걸 사립대학이 특화를 해서 해야 된다는 이야기지. 왜 그러냐면은, 자, 조금 더 돈 이야기는 따라올 겁니다. 이게 돼야면 평생교육기관으로 탈바꿈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평생교육 가보면은 취미생활 한번 하고 있거든. 취미생활.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 뭐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는 다양하게 사회 어떤 데서 다 할 수 있는 것이고 꼭 대학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물론 전문직이 들어가면은 그렇지만은 뭐, 예? 뭐 어떤 데는 뭐 어디 보니까 벌침도 놓고 이러던데. 그죠? 예. 그러니까 이 대학이 바꾸려면 경쟁력이 있으려면은 역할을 달리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분석이 됐기 때문에 그 역할을 달리하는 부분들로 가야 되는 것이 맞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 근데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가 대학에 특화해서 교육을 시켰어. 돈이 있어야 시키죠. 돈이 없잖아요. 그렇죠. 자, 왜 망하게 되느냐? 부산시가 개입을 하지 않으면은 기업이 망하기 때문에 나는 개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개입을 해야 된다. 어떻게? 우리가 사회적 합의로 사회연대기금을 1조를 만들자. 1조. 자, 요 고전에 이야기 하나 내가 5월 13일 지적을 했던 내용인데 기억납니까? 보셨는데. 보시니까 아직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다시 안 한번 얘기해 주시죠. 예. 그죠? 기후위기 대응 기금으로 박형준 시장이 시장 재직 시절에 2050년까지 1,000억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언뜻 보면 와 1,000억 이러죠. 근데 웃깁니다. 왜 그러냐면 1,000억이 다 되는 기간이 2050년입니다. 근데 2050년 탄소 중립 완성해야 되거든. 그럼 그때 돈을 내겠다는 거야. 이게 어디 뭐 채권 발행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되거든. 그럼 1,000억으로 안 된다. 지금. 그러면 이게 뭐냐? 푼돈이야, 푼돈. 두 가지 문제죠. 1,000억은 푼돈일 뿐이고 그리고 시기적으로 그때 조성하면 안 된다. 2040년에 현대자동차에서 내연기관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2050년에 1,000억을 만들어 가겠다. 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 지금 그거를 시정을 하면서 이 시민들이 이걸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시작해야 된다. 어떻게? 8년간, 8년 좀 넘겠죠. 7월 6일부터 8년 6개월 정도에 1조 만들겠다는 거지. 그러면 한 1,200억 좀 넘어갑니다. 1년에. 자, 앞으로 30년간 1,000억을 만드는 게 아니고 1년에 그 정도 만들어야지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부산시가 과감하게 투자를 하고, 왜? 부산을 살리는 문제니까, 에? 과감하게 투자를 하고, 그리고 기업들도 동참하고, 그리고 노동자도 동참하고, 그게 돼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뭐, 돈을 내는 액수는 달라지겠지. N 분의 1이다. 이래서는 안 되는 거니까, 부산시가 과감하게 투자하고, 또 여기에서 어디서 끌어올 거냐? 원청 좀 내라 해야지. 부산이 없다 하더라도. 사회적 책무가 있지 않느냐는 거지. 그러니까 기업의 사회적 책무는 우리를 요구를 해야 되는 거지. 근데 검거가지고 부산에 없다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거 부산 문제 아니니까 뭐 이야기하면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지. 사회 전반적인 문제니까. 그죠? 그럼 또 요즘 메가시티 한다니까 초강력권 시대니까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같이 살기 위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죠. 자, 이러한 것이 다 연관되어 있는 것이 교육 투자입니다, 사실은. 사립대학의 그런 부분들이고. 이것이 뭐 다른 공약하고 제가 몇 가지를 같이 설명을 드렸는데, 이거는 기후위기 대응의 부분들이기도 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신성장 동력을 만들기 위한 그런 뭐 재생에너지 사업이라든지, 탈탄소화, 디지털화 이런 부분들이 가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그게 지금 불경이 굉장히 뒤떨어져 있다고. 그러니까 자꾸 쇠락을 하는, 경제적으로 쇠락을 할 수밖에 없는. 옛날에는 그게 굉장히 돈이 되는 사람으로 인해가지고 선도했는데, 지금은 그것이 다 쇠락하고 있다는 거지. 그런 부분들 속에서 그것마저 대기업도 없는 부산에서는 바로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돈을 투자를 하면서도 어떤 측면에는 미래의 동력을 만들어가는
이런 공약이다. 저는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괜찮죠? 괜찮습니다. 예. 신선합니다. 신선하고 예. 이 오늘 제가 유튜브 오늘 출장 잘 왔다는 생각이 그렇죠. 굉장히 듭니다. 자신 있는 생각 불렀잖아요. 내가 친하다고 부른 거 아닙니다. 친하니까 오시오 한 게 아니고. 이게 방송으로서 정규 방송은 도저히 들을 수 없는 그렇죠. 정말 솔직하고 내 비전이 꽉 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방송 정규 방송 나가면은 1분 안에 이야기하고 30분 안에 이야기 다 못 하는 거라. 들을 수가 없죠. 예. 너무 이렇게 그렇죠. 기상적으로 이렇게 타이틀만 듣다 보면 맞아, 이해가 맞아. 잘 안 되고 맞아요. 그게 있는 이제 뜻도 이제 이해가 안 되다 보니까 그렇죠. 무슨 소리 하느냐 이런 정도로 뭐 이해될 소지가 많은데 맞습니다. 정말 시간에 제한 없이 이렇게 들어보니까 예. 이야기 정책을 들어보니까 정말 까먹지가 않네요. 예. 특히 4만 원만 내면 예. 교통비 여러분이 다 해결되고 하나 가르쳐 주시네. 예, 나한테. 4만 원만 내면 나는 5만 원, 3만 원 따로 생각했는데. 4만 원 4만 원만 내면은 4만 원만 내면 교통비 여러분이 다 해결된다. 오케이. 해결된다. 멋지네. 4만 원 예. 그다음에 1,000억이면 부산 경제 다 해결된다. 그렇죠. 예. 그리고 교육 문제 해결되고 인구 안 줄고. 그렇죠. 이거 괜찮습니다. 예. 오늘 제가 철학과 함께 1조. 그렇죠. 예. 정말 이게 저도 오늘 처음 알은 게 부산 시장이 뭔가 자기의 뭔가 정책으로 이렇게 쉽게 말하면 자기가 그렇죠. 어떤 정책을 쓰냐 할 수 있는 게 그렇죠. 1조 1조 5천억 이상 된다. 예. 뭐 1,000억 정도야 교육에 투자하는 거는 뭐 아무 일도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물론 이제 1조 5천억을 정책에 의해서 쓰겠지만은 예를 든다면 뭐 박형준 시장 같은 경우는 그 안에서 어반루프 뭐 용역 보고서만 넣은 돈도 쓰고 그래 하겠죠.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지. 내가 멀쩡해는 예? 그렇잖아요. 예?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그런 막 사업 놓고 막 부산시 돈 쓰고 이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지. 저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기후위기 조금 더 할까요? 기후위기. 예, 기후위기 이야기. 아까 사연대기면 사실은 기후위기하고 했는데. 뭐 이번 유튜브 예. 자기 자랑하고. 그렇죠. 또 솔직한 이 방송이 담지 못하는 정보가 담지 못하는 그렇죠.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계속. 그러니까 뭐 저는 막말 안 하는 사람이니까 점잖기 때문에 정기 방송에서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좀 충분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충분하게 시간이 충분하게 내 이제 이야기할 수 있어서 하는 건데 고리유기. 예, 그죠. 예. 고리유기 수명 연장을 하겠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진짜 기가 찬 거죠. 왜 그러냐면은 고리유기가 원래 이제 운영될 때부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안전체크도 저가 규정 만드는 거잖아. 사실은요. 그렇죠. 예? 그래가 안전하다. 뭐 이래가 하면은 굉장히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운영 비용이. 실제로 이제 노후화된. 그렇죠. 노후화된 걸 하려면은 돈이 더 많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죠? 노후 차량. 그죠. 나 차량이 노후되면 돈이 들어가게 돼 있는 거죠. 많이 들죠. 맞습니다. 고래 들어간단 말이지. 또 하나 굉장히 그 위험한 문제가 있죠. 위험하죠.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나올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이게 정책이 이래 돼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럼 어쩔 거냐? 있잖아요. 신성장 산업. 그래서 우리는 에너지 공사를 좀 설립을 하겠다. 에너지 공사. LNG 공사. 에너지 공사. 부산 에너지 공사를 설립을 해서 네. 앞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그런 신재생 에너지. 뭐 수소 연료 전지도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태양광도 될 수도 있고 뭐 부산 같은 해상 풍력 이러한 부분으로 눈을 돌려야 된다는 이야기죠. 근데 지금 당장 그쪽으로 돌린다 하더라도 그 지금 시장에서 요구하는 에너지만큼 충분한 양을 만들지 못하지 않느냐는 반론들이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무사안일주의에 빠졌어요. 그래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변화를 시키려면 적극적 이런 내용이 가지고 있거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개인주택에 뭐 판넬을 하면 한 7, 8년 되면 본전을 다 뽑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렇잖아요. 이번 우리 정의당 당원 중에 출마하신 분 중에는 제가 성함을 모르겠는데 유세차에 위에 판넬 달아가지고 이 전기를 사용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죠? 자, 이게 왜 그러냐면은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 산업이
돈 되는 산업이라는 겁니다. 신재생 에너지 산업이. 신재생 에너지 사업이. 예. 거기에 잘 봐야 됩니다. 지금은 그냥 환경위기 극복하고 이 문제가 아닌 것이지. 어차피 화석연료는 이제 사용 못 하잖아요. 예. 화석연료 사용 못 하니까 신재생 에너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신재생 에너지, 재생에너지 비율이 7% 정도거든요. 우리 에너지 분담률 중에서. 근데 미국이 22%. 중국 얼마 될 것 같습니까? 글쎄요. 한 10%? 뭐 제일 낮지 않을까요? 중국 28%. 모르죠. 예. 그죠? 근데 언론이 맨날 석탄 문제만 나오니까. 예. 그러니까 중국이 뭐냐? 돈 되는 사람이다. 판단한 겁니다. 그죠? 이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 농토가 18%거든요. 우리 면적의 18%가 농토입니다. 그 18%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가지고 우리는 작업이 안 되지 않습니까? 뭐 글로벌 시대에 뭐 전부 수입 농산물이죠. 그죠? 그렇죠. 예, 뭐는 칠레산, 그렇죠. 뭐는 중국산, 뭐 딱딱 나오잖아요, 그죠? 예, 예. 그런데 우리나라의 100%의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려면은 우리나라 국토의 한 3-4%면 됩니다. 자, 이거를 자꾸 어렵게 하는데, 재생에너지 예를 들어서 태양광 있잖아요. 태양광은 저기 먼데 해가지고 부산까지 오게 하면은 그 비용의 문제를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동네에서 해야 되는 거거든. 예를 들어 아파트 위에, 가정주택 위에, 건물 위에, 이런 식으로 뭐 옛날에 누구는 고속도로 위에 깔자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활용을 잘하면 되는 것이고, 또 하나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판넬의 기술력이 올라가면은 더 작아지죠. 그렇죠. 면적이. 기술력이 계속 높아가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 돈이 되니까. 외국에서 사업으로 성장을 시키는 거라. 그러니까 성장을 시키려면 연구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면적은 작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환경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사업으로도 보자는 거죠. 그렇죠. 환경으로 보면은 이거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그 시기는 지난 거예요. 지금은 종합적 사고에서 봐가지고. 환경이고 경제고. 그렇죠. 예. 탄소 국경세 내면 어쩔 건데? 맞잖아요. 곧 들어오잖아요. 탄소 국경세. 어쩔 건데? 왜 전기차를 해야 되느냐? 왜 신재생 에너지를 해야 되느냐? 이거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세계적인 문제라는 거지. 그럼 세계적인 문제에서 뒤떨어지니까 이 문제가 자꾸 일어나는 거라. 이 부분을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있잖아요. 그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그 기본 계획안을 좀 철회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그 어중중하게 있죠. 반대하는 것처럼 하면서 안 하는 것. 이제 그래 하고 있잖아요. 그죠? 기본 계획안 누가 만들었습니까? 기본 계획안은 문재인 정부에서 만들었습니다. 정말 평가받아야 돼요. 뭐 탈원전 하는데, 예? 탈원전 2호기도 예? 딱 그쪽에 규정을 만들어 놨으면, 우리는 안 한다. 규정을 만들어 놨으면 탈원전 되는 거 아닙니까? 2호기. 근데 가만히 놔두니까 원안위에서 예? 자꾸 가는 기라. 그래가지고 이거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이것도 예? 어떻게 하셨는지 아시죠? 거기에 놔두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거 나는 이래 주장하고 싶은데, 내 생각에는 고준위 폐기물 장소를 어디를 하면 되느냐? 제일 욕 많이 들은 데 어디입니까? 여의도 아닙니까? 여의도.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이전하고, 그거 만들다 이거지. 안전하면은. 여의도 국회의사당 최종으로 이전하고. 이전하고, 그거 만들면 안 되나? 누구 안전하다는데. 예? 근데, 예. 내가 농담으로 했는데 자꾸 하다 보니까 그래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전하니까. 안전하니까. 너 안전하다 하니까. 그럼 안전하게 그거 옮기라. 우에는 공원 만들고. 예? 요번에 청와대도 비었는데 청와대가.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이건 정책의 방향들이 그럼 바꿔야 될 게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 그 고전입 방사성 폐기물이 이게 한번 이렇게 묻었다가 이게 완전히 문제가 없애려면 얼마나 걸린지 압니까? 글쎄요, 뭐 수만 년이, 뭐 10만 년 이상 10만 걸리는. 년. 지금 망할 때까지. 예, 근데 알았습니다. 기본 계획안에 굉장히 맹점이 있습니다. 우리 부산 시민들이 이거 알아야 돼요. 왜 반대해야 되는가? 이거는 그러니까 10년이면 10년, 20년이면 20년 이 기본 그런 부분들이 이제 예를 들면은 폐기물 장소가 생길 때까지 임시로 놔둔다. 네. 이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맹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얘는 10년을 했는데 그게 안 만들어지면 더 놔둘 수도 있다. 영원히 안 만들어지겠죠. 누가 가져갈 겁니까? 누가 가져가요? 그죠? 그럼 부산에 계속 있는 거야. 얼마나 부산의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 무능합니까? 부산을 배신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예?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다니까. 그래서 정책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게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이거 한 개의 정책은 이 정책으로 정책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다 그거하고 있습니다. 그 제가 보니까 제일 후보님 금방 그 기후 관련해 가지고 예, 예. 마음에 기억이 싹 들어오는 게 예. 환경이 환경만의 문제 아니고 아, 그렇죠. 전승장 산업이고 새로운 이 뭔가 돈을 벌 수 있는 산업이라는 인식이 들면 그렇죠. 산업자본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외국은 하고 있다니까요. 외국은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안 하고 있는 거라. 예, 그런 겁니다. 예를 들면은 그러면 돈이 많이 들면은 이거 누가 해야 됩니까? 정부가 해야죠. 정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부산시 같은 만약에 시장님이 예. 만약에 예. 시장님이 되신다고 하면은 예. 이 문제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아까 사회합의석에 사회연대기금 1조 원을 만들겠다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개발 연구하자. 개발 연구하자. 예, 그건 아까 또 농자들의 임금 보전과 교육비 이런 것도 다 들어가지만은 이 비용도 다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환경 공약이라니까요. 이게 산업 전환에 맞춰. 저기 있네. 저기 어디 있노? 에너지 산업 전환을 위한 사회연대기금 1조 조성. 이거 환경 공약이라. 그러니까 산업 전환을 됨으로써 이게 산업 전환에 미쳐 따라가지 못한 노동이나 모든 직업들이 그렇죠. 새로운 이 환경에 맞춰서 새로운 산업을 만들었어요. 그렇지. 전환해야 돼. 되더라고요. 예. 정의로운 전환, 네. 산업 전환이라는 것이 돈이 뒷받침되면 안 된다. 돈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지. 탈원전도 해결하고. 그렇죠. 다 해결하면서 그러니까 자꾸 원전 뭐 수명 연장하니 이게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 같이 1조 원 조성해가 연구개발도 하고 앞으로 그런 사업으로 전환에 들어가자. 그 과정 속에서 견뎌야 될 거 아니냐는 거지. 그죠? 그 과정 속에 견뎌야 되는 부분들은 또 노동자에 대해서는 고용 안정을 시키고 교육을 시키고 이럴 때는 임금도 보전해주고 뭐 사회적인 그런 지원을 해주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오늘 예. 뭐 이게 우리 저 후보님 인터뷰를 하는데 정말 열정적으로 이 3대 정책과 관련해 가지고 플러스 기후 정책까지 다 두루 이렇게 자세하게 한번 들어봤습니다. 정말 이게 좀 궁금하게 곱씹어 볼 내용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오늘 빠뜨릴 게 하나도 없죠. 그죠?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왜 이게 뭡니까 보시고 정당을 뛰어넘어 가지고 정말 우리 부산시가 미래에 뭐 그러니까 누구 말대로 살기 좋은 부산, 자기 말대로 살기 좋은 부산이 되기 위해서는 후보를 누가 찍어야 되느냐. 네? 정말 이제 좀 느낌이 가슴으로 오는 얘기 같습니다. 오늘 정말 유튜브 오늘 방송에 출연하셔가지고 정책을 끝나는 겁니까? 우리 후보님 하나만 더 합시다. 하나만 더. 예. 시간이 없으니까 선거 전에. 유튜브 방송 장점이. 그러니까 하나만 딱 내야 될. 왜 그러냐면은 사회 서비스원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사회 서비스원. 예. 이건 또 처음 듣는. 그죠? 돌봄이라든지 요즘 우리가 돌봄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돌봄에 대한 요양사라든지 이런 그렇죠. 우리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의 내용들을 가져가고 또 이런 부분을 분석하고 이런 기관이 있어요. 예, 그게 그것부터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는데 옛날에는 연세 드신 분이 있으면은 장남이 모셔야 되잖아요. 아 그렇죠. 거기 뭐 장남 듯한 시대에 있었죠. 옛날에는 그죠. 그러고 아프면은
며느리가 수발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그죠? 뭐 예. 근데 그래서 옛날에 효부상 뭐 이런 거, 네, 예, 이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전시대 뭐 아버님들 예. 근데 지금은 우리 고령화 사회에서 이게 관련되지 않은 집안이 없다는 거지. 근데 가족이 다 돌볼 수가 없어. 그렇죠. 그죠? 그러면 이거는 사회가 책임져야 되는 거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주고 이런 무상 교육을 해주듯이 이 부분은 사회적으로 기반을 해줘야지 사회가 튼튼해지는 거지. 그죠? 예, 그런 부분에서 사회 서비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기관을 근데 지금 현재는 분석도 잘 안 돼 있습니다. 민간 위탁만 해주는데 민간 위탁의 맹점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복지관이어야 돼요. 복지관에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조절할 수 있는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돌봄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복지 관련 예산이 부산에 1년에 얼마 쓰이는 줄 아십니까?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사회복지 뭐 이런 부분에 네. 5조 7천억 있어요. 오, 엄청나네요. 그렇죠. 한 16조 예산 중에 5조가 예, 5조 7천억이 쓰이는데 그러면 이거를 뭐 중앙에서 내려놓은 돈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만 5조 7천이 쓰이는데 이거는 제대로 쓰이고 있는 것인지 효율적으로 쓰이고 있는 것인지 제대로 쓰이고 있는 것인지 분석하는 기관이 있어야 되잖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 서비스원을 설립을 한다. 예, 설립을 하는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법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국회가 법을 만들었다니까요. 그걸 만들으라고요? 국회가 이렇게 만들어도 된다. 네. 재단을 만들어서 이렇게 운영을 해라고. 네. 법이 있어요. 법이. 만들어야 된다고. 네. 국회에서 만들어줘서. 네.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보조금도 내려와. 네. 예? 근데 안 하고 있나요? 부산은 안 해. 부산시만 안 하는 겁니까? 딴 데도 안 하고 있는 겁니까? 16개 시도 중에 예. 부산, 충북, 경북 빼고 다 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는데. 예. 부산은 왜 안 하죠? 이런 것을 데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는 더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거죠. 그래. 다른 다 하고 있는데. 다 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논의. 예, 논의를 해야 된다. 자, 이겁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이유가 왜 그럴까요? 뭐 일각에서는 이해관계가 걸리는 집단들이 있기 때문에 뭐 선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건 증거가 없으니까 우리가 이야기 그게 맞다고는 이야기를 하기는 어렵지만은 우리가 뭐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선거 끝나면 좀 뭐 해보지 않을까. 뭐 이런 부분들. 근데 안 한다 소리는 안 합니다. 왜? 계속 검토 중이다. 예. 안 한다면 안 되지. 그렇죠. 법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법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 뭐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기본적으로 시민의 안전과 건강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꼭 만들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회 서비스원을 만들면은 당장 돈이 억수로 많이 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 많이 들지가 않아요. 장기적으로 많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건 충분히 예상을 그 정도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 이미 5조 7천억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위탁 관리하고 있지 않느냐. 거기서 절감하는 돈이 그렇죠. 이 시스템에 의해서 또 절감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요. 아까 우리 교통 이야기하면서 부산시 중공영제 분석 안 했잖아요. 그렇죠. 분석을 안 하고 있거든. 하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 분석을 숨기는지도 모르겠어요. 이거는. 나와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안 하면 이상하지 않느냐는 거지. 숨기고 있는 게 뭔가 있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환경공약 중에 기후에너지 총괄부서 체제 개편 및 부산시 2050 탄소중립 계획 전면 수정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면 수정하고 아까 1,000억 2050년에 낸다는 그거는 푼돈이 안 된다 이 이야기고 제대로 새로 우리가 같이 해야 된다 이 이야기고 기후에너지 총괄부서 체제. 자, 이게 옛날에는 환경과가 있으면 됐고 환경국이 있으면 됐거든. 근데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여러 부서가 우리가 환경 관련 부서를 봤어. 그러니까 지금 부서 이름을 생각했는데 다 실마다 다 있는 거야. 그러니까 4개, 5개 다 떨어져 있어. 그 어떻게 정책이 나오겠냐는 거예요. 이걸 싹 모아가지고 탁 한 군데로 해서 격상을 시켜줘. 왜 그럼 중요한 거니까. 중요하면 격상시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뭐 시장 직속이라든지 아니면 부시장제를 둬서 뭐 한다든지 뭐 그거는 운영에 매우니까. 그래서 저거는 우리가 그거 해야 된다. 이렇게 다시 부서를 재배치를 하고 다시 만들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뭐 다른 부서도 나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 그리고 그런 부분들로 해서 그래야만이 또 공무원들도 전문화가 되고 그게 축적이 되고 그런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계속 얼마 전에 이제 공무원 노조를 만났거든요. 네. 가면 만나니까 정치적 중립을 해라 이 이야기를 한단 말이지. 네. 기본권이 없잖아요, 정치적으로. 네. 근데 말로 보면 굉장히 좋은 말인 건데 들여다보면은 우리 말만 들어라 이거거든. 그렇죠. 우리 말만 들어라. 다른 사람 말 들으면 안 된다 이 이야기거든. 예?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도사리고 있는 게 맞느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생각을 바꾸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뭐 정말 너무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정말 저도 오늘 정말 기쁩니다. 이 촬영하러 올 때만 해도 예. 조금 처음이라서 저도 힘들지 않을까 했는데 정말 같이 후보님께 얘기하다 보니까 정말 새로운 내용도 많이 알게 되고 부산시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미래에는 어떤 일들을 해야 될지 좀 이게 와닿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유튜브 보시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뭐 정의당 부산시당 후보로 나오신 김영진 후보님하고 많은 얘기를 나눠보았는데 여러분들 이런 문제들을 한번 곰곰이 되시고 보시고 부산이 계속 좋죠. 좋은 부산이 되고 우리가 함께 살고 또 우리 후손들도 계속 살기 위해서는 좋은 부산을 만들려면 어떤 후보자를 뽑아야 될지 많은 참조가 될 것으로 봤습니다. 또 기회가 된다면은 아직도 뭐 투표까지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우리 후보님 다시 한번 모시고 더 뭔가 상세한 얘기를 들어볼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다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첫 뭐 공식 선거일정에 바쁘실 텐데 우리 저 개구리 유튜브에 개구리 변방의 목소리에 출연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 다시 한번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